이 정도 레벨이라 해서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금방 얘를 배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얘가 풀리는 거야. 기본 계획을 먼저 만들고 정비 기본 계획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 계획 짜서 구역 지정 들어가는 거예요. 146페이지에 정비 기본 계획인데 얘 정비 기본 계획하고 오른쪽 하단에 정비 계획 있죠. 시험 출제는 기본 계획이 훨씬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표정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람 하는 표정인데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 빨갛게 그러죠. 왼쪽에 정비 기본 계획은 엄청 자주 나왔는데 오른쪽 하단에 정비 계획은 표시가 별로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정비 계획은 시험 참 내기가 불편하게 돼 있어요. 문제 내기가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자꾸 어차피 이 동네에서 한 문제 내야 되거든. 이 동네에서 여기서 내야 되는데 여기서 내기 딱 좋은 거예요. 자 보면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싹 보고 이제 정리 다시 해야 되니까 수리권자를 보면 특별시,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또는 시장은이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군수나 도지사 없잖아요. 관할 구역에 대해 정비 기본 계획을 잡고 여러분 10년 단위 이런 건 꼭 알아놔야 되겠지.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짠다. 자, 요 정비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일단 자,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저 뒤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는 게 있어요.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죠. 요거 가지고 3년으로 바꿔서 낸 적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지금 주어를 보니까 특별시장이 광역시장, 그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은 이라고만 됐어. 관할구역에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을 짜라고. 자, 그런데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란 말 나왔죠.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의 대도시급 이상에서는 의무적으로 짜야 돼요. 그럼 부천시는 반드시 짜란 얘기죠. 이러면 또 우리 시형도 50만 넘었는데요. 상처 주지 마시고 대도시 지정이 돼야 돼요. 인구 단수는 50만 1200명이라고 해서 대도시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수원시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인구가 어디 많을 것 같아요? 울산광역시가 많을 것 같죠? 울산하고 수원시 비슷해요. 근데 그냥 수원은 수원시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수원의 또 명칭이 또 바뀌었는데 공법 관계 없으니까 울산은 울산광역시라고 그러죠. 자, 광역시하고 일반 수원시하고는 국가 중앙정부의 재정 보조금부터 달라요. 위치가 지위가 달라. 그래서 수원시에서도 우리도 100만 넘으니까 울산 인구가 125만, 지금 조금 줄어서 115만 좀 된다는데 수원 인구가 110만 명 넘어요. 수원도 인구 100만 명 넘으니까 우리 광역시 해달라고. 수원 광역시장하고 수원 맹탕시장하고는 또 감투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도 광역시 해달라, 울산시 봐라 하니까 뭐라고 하냐. 무슨 경기도 안에 무슨 또 수원시 그렇다면 성남시도 그렇게 해달라고 그럴 거고, 그 다음에 수원의 인구는 100만 넘지만 기반시설 및 모든 문화적 체계가 광역시가 될 만한 그건 아니다라고 행안부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는 반드시 짜야 되지만 50만이 안 된다. 일반 시 있죠. 일반 시장은 도지사가 수립하라고 할 때만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예를 들어 뭐 시흥시, 광명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경기도에서 짜라고 할 때만 짜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 없다고 인정한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니까. 반대로 하면 도지사가 기본계획 짜라고 하면 짜야 된다는 얘기고, 짤 필요 없다면 안 짜도 된다. 그러니까 인구 50만 이상은 의무적으로 짜야 되고, 자,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그럼 여기서 대도시가 아닌 일반 시장이 짰을 때는
관할 도지사가 짜라고 했으니까 짰겠지. 그때는 이제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승인 받을 필요가 없는데 광역시장이 대도시시장이 정비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다음에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문을 만드는 거야. 얘들 승인받는 거 아니에요? 얘들 누가 짰더라도 보고는 해야 돼요. 자, 얘들보다 높은 사람한테 가야 되겠지. 누구한테 보고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보고한다. 이제 이런 것들 외워놓으면 돼요. 그 얼추 지문이 오지 선다가 대충 꾸려지거든. 그럼 이런 거 가지고 객관식에서 정답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는 요 수립 환자가 할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 보면 한 3년 됐을 거예요. 자, 얘들이 짠다고 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한다고 또 답 처리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뭐 들라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요. 그죠? 10년짜리 만들어 놈들이 해야 되지. 그러죠? 그런 식으로 막 어이없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이란 말 나오죠? 자, 이 박스가 있는데, 요 기본계획 내용하고,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저기, 149페이지를 보면, 원래가 이제 홀컨데 줄여놓은 거거든. 정비계획의 내용이 있죠? 자, 객관식에서 여러분. 그럼 사진 찍듯이 이걸 다 깔끔하게 외워서, 아이,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지. 그죠? 정비기획 내용도 다 외웠고, 막 정비계획 내용도 외웠고, 막 시행계획 내용도 알고 있고, 막 관리처분계획 내용도 알고 외우고, 막 정관의 내용도 외우고 있고. 그러면 안 외우고도 얘를 맞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 보는 거예요. 자, 얘는 정비기본계획이죠. 그러면 10년을 내다보는 정비기본계획이라는 얘기 아니야, 지금. 요거하고 정비구역하고 관계 있을까, 없을까? 없지. 자, 정비구역은 뭘 짜야 된다고? 정비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거거든. 그러면, 자, 정비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기본 방향 계획 기간 쭉 해놓고, 자, 여러분, 다시 146페이지의 정비기본계획 내용 쪽에 어차피 박스를 보니까 시옷부터 치옷까지가 고딕체로 되어 있지, 색깔 다르고. 자, 그건 이제 한번 볼까요? 자, 시옷을 보니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고 되어 있죠. 정비구역이에요? 예정구역이에요? 정비예정구역이잖아.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을 10년짜리 열람해 보면 정비구역이란 게 지정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예정구역이란 말 나와야 돼요. 얘가 정비구역이란 말이 나와야 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용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이란 말 나왔죠? 그러면서 가로 속에 뭐라 하냐?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조례 자치단체는 서울시가 표준인데 서울시에서 몇 년 단위로? 10년. 서울시 전체를 내다보는 재개발, 재건축 기본계획 짠다는 얘기지. 서울시에서 이게 기본계획 짜면서 각 구별로 예정구역이 지정되고 예정구역별로 언제까지 정비계획 짜라. 그 수립 시기가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됐잖아, 지금. 예정구역이라고 되어 있잖아, 지금. 정비구역이 아니라니까.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도 이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건축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PPT 한번 냅두고 그 149페이지를 보면 그 위에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이죠. 이거는 무슨 계획이란 얘기예요? 정비계획. 정비사업의 명칭, 자, 정비구역. 그 면적이란 말 나왔지. 아까 기본계획은 정비구역 이런 거 없었죠. 정비 예정구역이지. 정비구역이란 말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지. 정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면적 이런 거. 그러면서 또 미험을 보니까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이란 말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정비구역 안에 건물을 주 용도 뭘 지을지, 구체적으로 건폐율은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는 얼마나 할까? 라고 하는 것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에 맞지 않게 사업 시행하겠노라라고 들어가면 인가를 못 받아. 여기다가 건폐율을 55%, 용적률 250%,
높이 얼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행계획 짤 때는 건폐율을 뭐 65% 했다. 용적률 350% 했다. 그러면 인가를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지. 그럼 구체적인 건폐율, 용적률, 높이, 뭘 짓는지 주용도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아까 다시 한 페이지 와보니까 146페이지 가보면 지어디 있죠? 거기는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라 해서 추상적 개념으로 던져놨잖아요. 구체적 개념이 아니지. 자, 건축물에 대한 밀도를 어떻게 잡느냐라고 하는 건 여기 잡지만 구체적인 주 용도나 건폐율 몇 프로, 용적률 몇 프로, 높이 얼마 이거는 어디에 담으라고? 정비계획에 담는 거예요. 서로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외워도 연결이 돼야 된다니까. 항상 머릿속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정비사업하는 것은 정비계획으로 하는 거고 얘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의 추상적인 계획이에요. 따라서 밀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지만 여기는 구체적으로 건폐율을 몇 프로를 할까, 용적률 몇 프로 할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또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대 요건 제가 할 때마다 속에서 여기 나와요. 149페이지 가보면 그 정비계획 내용에 세입자의 주거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주거안정대책, 주거대책 차이가 뭔지 참으로 궁금해요. 주거안정대책은 기본계획에 들어갈 내용이죠. 주거대책은 정비계획. 봐봐요. 정비, 기본, 계획. 6글자잖아. 정비계획, 주거대책, 주거안정대책. 세입자의 주거안정계획은 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어디 갔어? 저 149페이지에 주거대책하고 주거안정대책이 다르잖아요. 자, 그래서 주거안정대책. 얘는 정비, 기본계획. 구체적인 주거대책은 정비계획. 서로 바꾸면 안 되겠지? 참, 문제 낸다고 발상하는 놈들도 진짜. 자, 구체적인 정비사업, 정비구역, 면적, 명칭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높이에 관한 구체적 계획은 정비계획. 밀도에 관한 계획은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그죠? 아까 왜 얘는 정비예정구역,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 이런 걸 여기다 담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146페이지에 수립 절차란 말 나오죠? 여기서 딱 문장 석주를 보자 말자 벌써 주민공람을 한다. 그러죠? 공람을 하는데 며칠 이상 주민공람? 14일. 자, 주민공람 얘는 14일 이상. 그러죠? 그리고 당연히 지방의 의견. 자, 주민들에게 공람을 한다는 얘기는 주민들의 의견을 제출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주민들의 대표인 지방의 의견 듣고 마지막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 거쳐야 행정 절차가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사항 경미한 변경은 협의, 심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예를 볼게요. 협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이런 내용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이걸 다 외운다? 이 단어도 못 외우는 판에. 객관식의 기술이거든요. 테크닉. 지문이 나와. 자,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협의, 심의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만든다니까. 여러분, 보통은 뭐 주민들 의견 듣고 지방 의견 듣고 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뭐 협의 이런 거 다 거치잖아요. 법적으로는 거치라고 다 됐어. 근데 이거는 거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조문을 만들 때 뭐 협의, 심의 이런 걸 거쳐야 한다라고 나오면 그건 틀렸겠지. 그런 조문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얘들은 거치지 생략 사유를 넣었을 뿐이지 일반적으로는 절차 다 거치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 사유를 몇 개 만들어 놨는데 객관식 문제 만들 때 계획기간을 단축할 때 뭐 10% 축소할 때도 협의, 심의 이런 걸 다 거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숫자 가지고 틀리게 나지는 않거든요. 틀리겠죠? 절차를 거치는 것은 법조문으로 일반적으로 두는 거잖아. 예외로 절차를 생략하는 건 예외로 몇 가지 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외 사항을 가지고 뚝 던져놓고 이것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것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객관식 문제는 안 봐도 그건 틀린 거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지문을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그런 어려운 말을 했어요. 유해진을 이해 안 할 때부터 알아봤거든, 내가. 자, 일단 계획기간을 단축한다든가 시설을 더 크게 한다든가 좋은 거잖아요. 한다든가 면적 10%에서 축소한다든가 라고 할 때는 행정 절차를 다 거친다고 생략한다고. 생략하겠지. 딱 봐도. 그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은 그 오른쪽에 페이지에 맨 위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대도시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변경할 때 도지사에게 뭘 받아? 승인. 그리고 밑에 또 나와요. 승인 안 받아도 되는 거. 자, 됐어, 이제. 자, 대도시 시장은 정비 기본계획 짰을 때 도지사에게 승인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안 받아. 대도시급 이상의 승인 안 받는다니까?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짰을 때는 도지사에게 승인까지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5번 있나요? 자, 거기. 자, 5번 동그라미 5번 보면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다 고시하고 자, 누구 찾아가서 보고하라고? 자, 정비기본계획을 누가 짰더라도 국토교통부에 가서 보고는 해야 된다. 보고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나오죠? 아, 여기 지금 3번, 자, 26개 기출문제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운 거 가지고 지문을 만드는 걸 기출된 문제를 통해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틀린 걸 찾으라고 돼 있죠?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맞죠? 14일 이상 주민공람하는 거 맞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도지사 승인 받아야 하는 거 맞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넘어가지 않네. 자, 3년마다 타당. 싱겁다. 5년마다. 그죠? 그 다음 당연히 고시하는 건 당연하지.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 공부에 고시 다 해야 돼요. 주민들 알아야 되니까. 이 정도 레벨이라 해서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금방 얘를 배워가지고 했기 때문에 얘가 풀리는 거야. 안 배웠거나 이것도 한 달 뒤에 풀면 지문이 하나도 몰라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번 쓱 복습 한번 쓱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꼭 외울 점. 주민공단 며칠? 14. 몇 년마다 다당성 검토? 5년. 그 다음 몇 년? 10년 단위로 짠다는 거요. 숫자 나오는 거 딱 외워놓으면요. 지문 5개 중에 2-3개는 딱 걸려버리거든, 사실은. 출제한 사람들이 왜 이런 숫자를 요새 자꾸 틀리게 하냐. 소송 안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송. 해석을 틀리게 만들어서 답을 처리해버리면 사람은 해석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숫자를 틀리게 하면 빼도 박도 못 하거든. 그래서 자꾸 숫자 쪽으로 시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막 입으로 떠들면서 외우는 게 제일 좋아.